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지만 선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 배우죠. 1961년 KBS 공채 1기 배우로 데뷔한 정혜선 씨는 64년 동안 대중의 선택을 받는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여장부, 대왕 데뷔 마마에서 헌신적인 할머니, 억척스런 어머니, 때로는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로 60여 년을 쉬지 않고 활동해왔죠. 요즘은 가족의 화해와 용서를 다룬 연극 분홍 립스틱에서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 역할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데요. 15년 만에 연극 무대, 목이 쉬도록 연습하고 대사를 외웠는데도 무대에 오를 때마다 신인 배우처럼 긴장하고 설렌다는 배우 정혜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연기 경력이 60년이 넘으십니다. 오늘 대배우님을 모셨는데요. 정혜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확히 연기 시작하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나요? 61년부터 했어요. 1961년부터 네. 64년 되셨네요. 그렇죠. 네. 와, 제가 우리 정혜선 선생님 이렇게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인데 네. 뭐 화면에서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 카리스마, 그 기품, 그 위엄, 저는 좀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그냥 보이기가 그렇게 예.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저는 진짜는 카리스마 없어요. 아유, 아닙니다. 여기 딱 멀리서 앉아 계실 때 제가 딱 볼 때부터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도 거기서 그 아우라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아유. 예. 아, 근데 64년 연기 인생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평생 하실 줄 아셨나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저도 뭐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험 보고 붙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오래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예. 제가 왜 언제 몇 살까지 살고 싶어 할 때 네. 83살까지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넘어갔어요.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되셨습니까? 네네. 내 나이를 스스로. 저희 친정어머니하고 비슷하신데 말씀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이런 면에서 연기자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러운 직업입니다. 네, 그렇기는 해요. 네. 우리 친구들이 가끔 야, 너는 얼마나 좋으냐. 80 넘어서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니. 네. 네, 그러면 맞다고. 네. 네. 이제는 뭐랄까요. 연기에 이런 표현이 조금 적합하진 않은 달인이라고 할까?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는 무대에서 카메라 앞에서 좀 긴장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 않으실까요? 달인은 저희 배우에게는 그 달인이라는 게 예. 맞지 않아요. 사실 새로운 작품을 접할 때마다 항상 신인이거든요. 예. 그 작품에 몰입해야지 되는 거며 이런 네. 것들이 신인의 자세에서 되지 내가 달인이다 그러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늘 새로운 인물을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 설레고 어떻게 보면 그 무대에 설 때 긴장되고 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모신 게 이제 15년 만에 연극 무대에 또 네. 오르신다고요. 네. 그렇게 저도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지나간 거를 자꾸 되뇌이지 않고 예. 그때 한 게 언제지 이러고 말았는데 지금 네. 얘기해 주시네. 15년 만이라고. 예. 네. 15년 만에 연극 무대 지금 이제 공연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2010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엄마를 부탁해라는 연극을 하고 네. 이번에 이제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요? 이번에는 이제 분홍 립스틱. 네. 네. 제목이 참 우리가 많이 접하는 예. 립스틱을 바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은 뭐 특별할 거는 없는데 한 가정에 따뜻하면서도 뭐
어느 가정이고 다 똑같잖아요. 예. 거기서 분란도 있을 수 있고 사랑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정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예. 예. 그러니까는 아무 가정에서나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가정 이야기. 네. 어느 집에서도 일어날 네, 수 있는 네, 네. 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보니까 시어머니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네. 시어머니인데 그 참 옛말에 그 시금치도 싫다고 진짜 들어가면 아니 왜냐면 그 참 좋은 어머니 자식들한테 한없이 희생적인 어머니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시어머니가 되면 달라지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친정 어머니가 더 같이 이렇게 살기는 힘들다. 네. 그거를 제가 이제 평생 모시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예.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그 예의가 있어. 그렇죠. 거리를 두고 막 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남의 자식이니까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건 자기의 눈에서 보는 그 잣대 네.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 연극 얘기를 듣고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자고 하기는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고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얘기였는데 이게 보니까 첫 공연부터 매진 사례였다고 네, 합니다. 조금 많이 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예. 가정 이야기니까 거기서 무슨 뭐 이상한 거 뭐 재미를 추구한다거나 예.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냥 정말 진지하고 네. 우리의 일상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네. 그 모습들인데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동이라고. 예. 그러니까 또 그 감동이라는 말에 또 우리는 또 막 눈물이 날 정도. 더 힘이 나시고. 네, 힘이 나요. 예. 예, 정말 내가 이거 왜 이 나이에 이렇게 어려운 걸 택했나 네. 후회를 했는데 후회가 쏙 들어갔어요. 너무 좋다고. 예. 예. 이 사실은 64년 연기를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오시기 전에 한번 쭉 봤더니 거의 그 휴지기가 없을 정도로 쉰 기간이 없을 정도로 작품을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무대에 서시는 건 지금 15년 만이잖아요. 그렇죠. 관객하고 직접 네, 호흡하는 네. 건 어떻습니까? 무대에서 이제 관객이랑 오랜만에 마주하니까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사실 연극은 그냥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이게 완전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이죠. 네. 이게 NG가 없죠. 네. NG가 날 수 없고 그냥 막 대사를 만약에 잊어버리면 꽁충 뛰어서 딴 씬으로 가거나 막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옛날에는 프롬타도 있었어요. 프롬타. 볼 수 있는 프롬프터가 있었어요? 프롬타가 이제 옆에서 대본 보고 있으면서 어느 한 사람이 대사를 진짜 잊어버리면은 이게 튕겨주는 무대 뒤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프롬타조차도 없어요. 예전에 인간 프롬프터가 있었군요. 네네. 네. 저는 진짜 그 연기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대사에 대한 공포, 압박감, 네.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칫 잘못하면 막 그 몰입도가, 연극은 더,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는 이게 끊어서 가잖아. 편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냥 연극은 그냥 끝까지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흐트러지면은 아차 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혜선 배우님 아까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또 비중 있는 역할이니까 대사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네, 좀 많아요. 어떻게 외우시고 어떻게 연습을 하십니까? 방법은 없어요. 모든 게 다 반복이잖아. 네. 반복해서 하고 또 다 외운 것 같아도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세뇌를 시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로
만약에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앞에 무슨 그 자를 연상시키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할 때도 있고 네, 네, 나름대로 이제 뭐 특수한 방법은 없고 그냥 그런 거고 될 수 있으면은 하고 또 하고 항상 책을 옆에다 끼고 다니고 자나깨나 그냥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암기력이 좀 좋으신 편인 거죠. 그거는 좀 있겠죠. 그쵸? 아무래도. 예. 근데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관록 있는 배우들 연기하실 때 보면 저 연세에도 저 어떤 열정으로 저렇게 하시나. 이번 작품에 분홍 립스틱에 보니까 베테랑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떤 네. 분들이 나오세요? 거의 이제 정말 연기파 배우들이라고 자청하는. 네. 예. 우리 팀이 이제 두 팀이거든요. 네. 우리 팀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송선미 씨, 예. 또 며느리 그다음에 공정환 씨, 거기는 이제 아들. 아들. 네. 그다음에 김수연 씨.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하는 이수연. 예. 그 친구는 조금 이제 네. 좀 신인이고 네. 그다음에 손자로 나오는 친구는 이신행 씨. 네. 네. 그분도 이제 처음 이제 예. 접하는 신인 배우. 말하자면 이제 가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극 중에서도 가족으로 네, 나오고 네, 네. 이제 어떻습니까? 연습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몇 달 동안 지금 거의 4개월을 같이 밥을 먹고 막 이러니까 진짜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이제 척척 맞으시겠어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기 공연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식구보다 가까운 그런 끈끈한 그럼요. 사이. 집안 식구보다 더 많이 봐요. 네. 네. 이 참 64년 배우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그 세월을 이렇게 저렇게 한 자리를 지키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 정혜선 선생님은 어떻게 배우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누누이 얘기를 많이 해온 건데 저는 그렇게 배우가 되려고 옛날에는 왜 학생들이 사복 입고 네. 극장에도 몰래 가고 예. 전 그런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되게 모범생이셨나 봐요. 모범생이에요. 예. 네. 그냥 학교 학업에만 열중하는 예. 모범생이고 그래서 그런 데도 안 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뭘 했냐면은 방송반. 예. 그다음에 웅변을 했어요. 웅변도 하셨어요? 네. 그때는 변론이라고 그런 것 같아. 변론. 네. 저도 웅변을 해가지고. 그러셨어요? 전국대회도 많이 나가고. 아. 너무 쌤하고 공통점을 찾았는데. 네네네. 웅변하셔갖고 대회도 나가고. 네. 대회 나가서 제가 이제 수도여자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용산에서 뭐 주최되는 거 뭐 전국 또 웅변대회 이런 거 많이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예.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아버지가 예. 60년도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원서를 직접 사오셨어.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그러신 것 깨이신 같아요. 분이네요. 네. 지금 같으면 뭐 배우 된다 그러면은 막 말리고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이 사오셨기 때문에 뭐 반대도 나는 안 하고 이게 뭐야 그러고는 시험을 본 거예요. 그 시험 봤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네. 붙어버렸어요. 네. 세 관문을 다 통과해가지고. 예. 예, 그때 KBS 그 라디오 남산 네. 거기서 시험 봤어요. 예. 왜냐하면 텔레비전 그 방송국에 그때 건물을 지을 때거든. 그때가 이제 뭐 중앙방송국 시절이었죠. 중앙방송국 시절이에요. 예. 네. 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착착착 붙어. 네네네. 반짝반짝 빛나는 원석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뭐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진짜요. 아 진짜. 예. 그런데 왜 그게 됐지 이렇게 할 정도로 예.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엑스트라나 하고 이런 시절이 없었어요. 바로 주연으로. 바로 그냥 조연하고 노역도 하고 그럴 때. 네. 근데 아버님이 그래도 이렇게 딸의 어떤 재능을 좀 보셨기 때문에 네네. 추천을 추천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뭐 웅변도 하고 보니까 뭐 노래도 잘하시고 뭐 네. 무용도 잘하시고 학예회 네. 그런 거에 잘 뽑혔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노래 좀 해봐. 그러면은 금방 노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가 보고 만능 엔터테이너 하셨네요. 얘가 좀 그런 거에 좀 예. 좀 소질이 있나 보다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끼는 뭐 어때? 아버지한테 왔나요? 어머니한테 오신 것 같나요? 두 분 다 그런 끼는 없으셨는데. 네. 그러기도 하군요. 예. 어머니는 너무 막 정말 그냥 한국 여자 전형적인 그런 엄마였고 아버지도 그냥 예. 네 전혀 아닌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진짜 귀하게 자라셨다고 들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 네. 예. 근데 그 시절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어려웠을 때. 네. 예. 이 때문에 그렇게 나는 호강은 안 했지만은 예. 그래도 참 부모님이 좀 엄격하셔가지고 예. 함부로 어디 간다 그래도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해수욕 뭐 바닷가에 가면은 네. 위험하다고 안 보내고. 예. 그래서 사실 수영도 못 해요. 네. 근데 그 아버지가 연기자 되라고 그 탤런트 지원 원서까지 직접 갖고 오신 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아마 거의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네. 좀 머리가 좀 깨이셨으니까 네. 그렇게 그런 걸 사오셨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왜 그 양반이 사오셨겠어요. 요즘은 딸바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아버지가 이제 그 외동딸에 대한 사랑이 그런 거 같아요. 웅변대회 나가셨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웅변을 해봐가지고 그런데 원고 같은 거 이런 것도 작성해야 되잖아요. 원고도 예. 이제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썼어요. 아버지가. 네. 야, 이건 보통 그 당시 아버지들은 사실 자식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 엄마가 보통 데려다니는데 저는 아버지가 데려다녔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병원 갈 때도 그렇고, 예. 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연기 그럼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연기를 미리 좀 연습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가지고 예. 그 시험 보는 당일날 네. 왜 다른 사람들은 막 뭐 누구 선배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줘. 지도 좀 해주고. 지도해 주잖아. 예, 그렇죠. 저희 때는 그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서 그냥 근데 그때는 성우가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예. 그 유명한 그 연속곡 같은 걸 많이 들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때 유명한 고은정 선생님, 네. 장서일 씨, 이혜경 선생님 이렇게 다 네. 그런 분들이 했던 거를 많이 들었거든. 그 이제 들었던 들었던 것 들었던 때문에. 걸로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61년도 당시면 사실 우리나라에 뭐 텔레비전 이런 것도 거의 뭐 많지 않을 그때 때잖아요. 없었죠. 그렇죠. AFKN만 네. 좀 있었고 TV가 없었죠. 그럼 어떻게 시험을 봤나요? 그 당시에는. 시험 그냥 그 라디오에 가서 그냥 목소리로만. 목소리가 아니라 연기를 했지. 연기를. 예. 네. 뭐 이렇게 원고 하나 주고 그거 그대로 했는데 하여튼 서류 검사, 네. 서류 전형 네. 또 실기, 필기까지 봤어요. 이야. 네. 필기 시험도 봤고. 필기 시험도 봤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경쟁률도 좀 셌겠어요. 그러니까는 예. 2,300명 정도 왔는데 26명. 와, 100대 1입니다. 100대 1. 100대 1이죠.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당당하게 KBS 공채 일기생 배우가 되신. 네, 네. 그때 동기생들이 혹시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지금 뭐 이제 거의 다 가실 분은 가시고 네. 이제 태현실. 아, 태연실 배우님이 동기시군요. 네, 일기예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친구는 바로 아주 이뻐서 네. 아름다운 수위 이런 영화에 예. 뽑혀가지고 신 프로에 가서 영화를 많이 했어요. 아, 예. 그리고는 이제 그럼 정혜선 배우님. 그다음에 이제 뭐 박주아 씨. 박주아 씨도. 일기생이에요. 아. 저랑 동갑이었는데. 박주아 선생님도 이제 좀 돌아가신 지가 좀 됐지만. 꽤 됐어요. 그 젊은 시절부터 노역하셨던 네, 그 기억이 네, 제가 네, 납니다. 네. 이제 지금 젊은 세대는 아마 여러 모를 같은 건 거예요. 정말 잘했잖아. 그랬죠. 박주아 네. 배우님. 네. 네. 아, 동기셨군요. 네. 네. 아, 이 쟁쟁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네요. 네. 그 배우의 길을 걷게 되면서 네. 지금의 이름 정혜선이라는 이름도 갖게 되셨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 누가 지어주셨어요? 엄마가. 이름? 엄마가. 네. 엄마가 뭐 어떻게 지어주셨어요? 엄마가 이제 탤런트 시험 봤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 글 이렇게 짓는 사람이 그 동네에 왔대요. 장명해 장명하시는 주시는 분이. 분이.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를 이름을 받아오셨어. 비싼 이름이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예. 고른 게 혜선이. 예. 원래는 영자. 아. 네. 그 일본 이름이래요. 예. 영자는. 예전에 이제 자자 돌림으로 네, 예, 네. 썼었죠. 네. 아, 그렇게 배우가 됐었는데 처음부터 어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셨을 것 같은 캐스팅 잘 되고 좀 그랬나요? 그러니까 네. 막 조금 좀 못했으면 어리어리했으면은 뭐 일하는 이런 사람이나 시키고 네. 지나가는 사람 원투 뭐 이런 거나 시켰을 텐데 그때부터 발표 작품에서 조금 잘했나 봐. 네. 그래가지고 배역이 계속 주인공 아니면은 뭐 조연 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65년 6년 이때는 정말 주인공 저 KBS에서 제일 먼저 예. 실화극장에서 네. 제3지대라는 그 방공 저 기억이 나요. 나시죠? 네, 네. 그게 67년인가 그때 저는 거예요. 67년생입니다만 그 뒤에도 방송 좀 했죠. 네, 네. 꽤 장수 프로였던 것 같아요. 실화극장이 하여튼 예. 굉장히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 했는데 그 작품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청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걸 영화 최무룡 선생님이 제작 감독 주연 네, 영화를 네. 만드셨어요. 아,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영화에도 출연하셨습니까? 주인공으로. 예. 그 최 선생님은 의석이라는 네. 친구 의석이야 의석. 거기에서 굉장히 그때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그렇죠. 나오셨었죠. 그러니까는 맡으신 첩보 영화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첩보물. 거기서 어떤 역할이셨어요? 간첩이죠. 간첩. 뭐 말하자면은. 여간첩. 여간첩. 야, 그러니까 굉장히 센 그때로서는 그러니까 여배우가 센 역할을 맡으신 센 거예요. 역할을 맡은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남자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막. 예. 아, 그러니까 되게 빨리 출세를 하셨는데 그 맨 처음 출연작도 생각이 나세요 혹시? 맨 출연 작품은 이제 저희 발표 작품. 그날이 오면 네. 8.15 특집이었어요. 그날이 오면. 네, 8.15 특집.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 반공 드라마도 되게 많았고. 방공 드라마에 특히 많이. 네, 맞아요. 뭐 그 당시에는 정말 제목도 뭐 G2 작전 뭐 돌무지 뭐 실화극장이 여하튼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와, 정말. 항상 월요일 네. 저녁에 이제 방송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방송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아, 맞아. 그때 그랬지 하고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거의 듭니다. 돌아가셨더라고. 예. 예전에 동료 배우들하고 좀 만남이 있으신지요? 거의 뭐 지금 없어요. 네. 네. 아, 오히려 이제 저 젊은 친구들하고 네. 같이 이제 이렇게 하지. 옛날 친구들은 다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제 기억에는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역할도 하셨지만은 어머니 역할도 되게 많이 하셨단 많이 말이에요. 했죠.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26명 중에 네. 노역할 사람이 몇 없으니까. 아, 그때부터 노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풀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또 연기 활동하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오히려 그때는 뭐야 뭐 맨날 저 머리에다가 흰 칠이나 하고 흰 저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네. 지금이야 뭐 이제 가발도 있고 있지만 예. 그 시절에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흰칠하고 쪽지고 막 이러고 이제 노역을 했는데 네. 그때는 내 속으로 불평도 하고 왜 맨날 날 노역을 시키는 거야 그러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예.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금 뭐 할머니 역할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조금 재미가 없어요. 아. 이게 연기잖아. 네. 젊었을 때 그 노역을 연기한다는 게 아. 와, 무척 이게 새로 발견하는 거? 예. 막 이런.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내 나이에 노역을 하면 이건 연기가 아닌 거야. 아, 그냥 그래서 생활이 재미가 돼버리니까. 없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아유, 60년 연기 인생 얘기를 들으려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못한 얘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네.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연기 인생 벌써 64년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15년 만에 연극 분홍 립스틱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는 배우 정혜선 씨였습니다.